이번 재판부는 봅니다. 왜? 실제로 김진성은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억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최초로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고 알고 있었어요, 본인은. 그러니까 잘못된 사실을 알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위증 아니다. 이건 위증 처벌에 안 받습니다. 네 번째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당시 2019년에 김명량 시장이 KBS 측 고위 관계자와 협의 중이라고 했던 말을 증인에게, 그러니까 김명량 씨가 김진성 씨 증인에게 이런 얘기를 실제로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이거 위증이죠. 그냥 김진성 씨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자, 다섯 번째 증언과 여섯 번째 증언, 6가지 증언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2019년 당시에 김진성 씨가 그 다섯 번째 증언 역시나 이거예요. 자, 이걸 계속 파고드는 거예요. 뭐냐면 재판장이 묻습니다. 자, 이 대목이 중요하기 때문에 묻는 거겠죠. 당시 그러니까 김병량 시장과 KBS 측 사이에 최초로는 취하하고 이재명 쪽으로 몰아가는 협의가 언제 있었다는 거예요? 구속 전에 있었던 거예요? 이재명 최초로 구속 전에? 계속 물어봐요. 어느 시점에 김병량과 KBS 측 협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김진성 씨가 협의는 이재명이 구속되기 전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최초로 구속 후에 이재명 구속 전에 협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 있었습니다. 위증이죠. 위증 판결 납니다. 왜냐하면 아까 계속 얘기하잖아요. 김진성 씨 실제로 KBS 고위 관계자와 김병량 시장이 협의 중이라는 사실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마치 들었고 심지어 그 협의가 이재명이 구속 전에 있었다고 증언한 거잖아요. 2019년에. 위증이라는 거죠. 여섯 번째도 긴데 비슷합니다. 역시나 최초로와, 이건 검사가 물어보는 건데 무슨 협의였어요? 대체 최초로와 이재명 관련해서 KBS와 어떤 협의를 했다는 거예요? 라고 계속 물어보는데 계속 얘기를 해요. 최초로에 대한 고소를 지속하느냐 취하느냐의 협의였습니다. 역시나 이것도 위증 판결이 납니다. 이번에. 왜? 협의 있었다는 얘기를 자기는 들은 적이 없으니까. 기억나시죠? 결과적으로 김진성 씨 스스로 얘기를 하니까요. 내가 이때 이재명 재판 때 위증한 거 맞아요. 자, 그래서 김진성 씨는 위증죄로 벌금 500만 원이 선고가 됩니다. 아니 그러면 근데 이것도 인정을 해요. 1심 재판부가. 뭘 인정하냐면 그럼 이거 왜 했냐? 이 증언을. 이런 증언을. 그러니까 본인이 위증이라고 하는 이 증언을 왜 했냐? 이것 때문에 했다고 그래요. 이재명 지사가 전화했기 때문에. 1심 재판부 이렇게 판결 내립니다. 김진성이 위증을 하게 된 주요 동기는 이재명의 증언 요청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바. 그죠? 이것 때문에 한 걸로 보인다는 거죠. 이 증언을. 그죠? 통화에서 이뤄진 이재명의 증언 요청은 위증에 대한 교사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를 해. 근데 왜 무죄냐? 이걸 살펴보는 겁니다, 여러분. 요게 이제 지금부터 이 얘기가 중요한 거죠. 1심 재판부의 인식은 이런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검찰이 파고드는 건데 1심 재판부는 이재명 그 대표의 김진성을 향한 이 증언 요청은 통상적인 수준의 증언 요청으로 보인다. 나한테 유리한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한테 가서 전화해서 있는 대로 해주세요. 그래서 이재명은 김진성이 알 수 있는 사정에 관한 증거만 요청했다. 그리고 김진성 위증은 스스로 한 거다라는 게 1심 재판부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위증은 스스로 했으니까 김진성만 유죄라는 거예요. 검찰은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심 판결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자, 1심 판결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피고인 이재명 또한 객관적인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이재명을 주범으로 모는 KBS와 성남시장 간의 협의 내지 합의가 실제로는 없었다는 점을 인지할 수는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죠? 협의가 없었다는 걸 이미 이재명 대표가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재명 대표와 김진성 씨의 그 통화 내용을 보면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걔네들이 그렇게 거짓말했냐 핵심이에요. 그때 당시에 KBS 측하고 성남시 측하고 그런 식의 협의 최초로는 고소 취하해주고 나한테 뒤집어 씌운다는 그런 논의가 많았다. 여러 차례 있었다. 이건 정도는 누군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김진성 씨에게 당시 통화에서. 무슨 얘기예요? 1심 판사 여러분
이재명 또한 당시에 KBS와 성남시장 사이에 그런 협의가 없었다는 걸 알았을 거라며요. 알면서도 지금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 협의가 있었다고 얘기하는 걸로. 그런데 1심 판결문에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김진성에게 이재명을 주범으로 모는 합의에 관해서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이와 관련된 증언이 필요하다는 취지, 이렇게 말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위증을 교사한 걸로 평가할 수 없다? 이 모순이라는 거죠, 검찰은. 아니, 합의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요구를 해요. 합의가 있었다고 증언해달라고. 그런데 그거는 맞지만 그것만으로는 위증교사가 아니래요. 그럼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지금 검찰 논리는? 서로 모순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 알았어. 없었다는 거 알았어. 근데 해달라고 했어. 그럼 당연히 위증인데. 없었다는 거 알았는데도 해달라고 요청했던 것만으로는 위증교사가 아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거 자체가 편파적이고 상식이 어긋나는 판결이라는 거예요. 1심 무죄 판결은. 왜냐? 숲을 안 보고 나무, 그거 하나, 문과 하나만 보느라 우리 전체 큰 숲을 못 봤다는 겁니다. 자, 그게 상식이 안 맞는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자, 2018년 이재명 대표가 당시 경기지사로 당선이 되자마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어요. 위기에 몰렸죠?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가 직접 김진성 씨에게 전화를 걸죠? 전화를 걸고 나서 김진성 씨에게 어쨌든 본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얘기는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거짓말을 하라는 건 아니라지만 어쨌건 그 상황 속에서 전화를 끊고 정진상 씨를 비롯한 김진석 씨는 측근들과 막 얘기를 하죠. 변호인과 논의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할까? 결국 그래서 김진성 씨는 증언을 합니다. 그죠? 결국 그 증언은 어쨌건 이재명 대표에게는 좀 유리할 수 있는 진술이었고 그 결과 무죄 선고를 받죠. 이거는 1심 재판부도 인정을 하거든요. 이 과정은. 이게 숲 아니냐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이 과정에서 김진성 씨가 내가 위증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검찰이 보기에 왜 위증하냐는 거예요, 김진성 씨가 대체. 이재명 대표가 요구하지 않았으면, 이재명 대표가 좋아할 만한 얘기가 아니면 본인이 왜 위증하면 처벌을 받는데. 그죠? 이거 검찰 논리입니다. 그런데 위증은 있었는데 위증교사는 없었다? 이게 상식이 맞는 지금 판단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고 요거는 위증, 이건 위증 아니야. 근데 그러게 보니까 고의성이 없어. 결국은요, 이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 측은 또 반박을 하죠. 그러니까 어쨌건요, 지금 요 큰 속에서 2심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조만간 이번 주 2심 첫 재판이 있었거든요. 2심 관련해서. 2심 첫 재판에서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이 어떻게 맞붙었는지 제가 다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걸 보시면 이 흐름 속에서 2심이 어떤 쟁점으로 세게 맞붙겠구나라는 부분을 아실 수 있을 텐데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조만간 말씀을 드릴 텐데 핵심은요. 아까 1심 판사가 이재명 대표를 무죄를 선고한 이유 뭐였습니까? 고의가 없다는 거죠. 고의. 결국은 이 고의성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고의냐 아니냐, 고의로 얘기를 한 거냐 아니냐 이 부분에 있어서 2심 재판이 뒤집힐 거냐 계속 갈 거냐가 나누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조만간 정리 다시 해드리겠습니다.